고려와 조선의 역사 1000년 이래 최대의 사건, 개경 기득권 세력과 서경 개혁파의 대결. 이렇게 고려 중기에 벌어졌던 서경 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극단을 오갑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왜 수도를 옮기려 했고 당시 이 시도는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 수도 이전 논란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천도 운동은 1127년부터 1136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일어났던 고려의 수도 이전 운동이었습니다. 고려 474년 역사의 딱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이 당시는 고려 안팎으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고려의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였던 이자겸이 일으킨 난은 왕권에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또 밖으로는 여진족의 금나라가 강성해져서 거란과 북송을 잇따라 물리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고려의 4대의 예를 요구하면서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20대 혈기왕성한 고려 국왕 인종이 활용한 게 바로 수도를 이전하자는 서경천도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고려가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북송, 거란, 고려가 삼각 균형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거란이 강자이긴 했지만 북송과 고려가 힘을 합치면 거란보다는 셌기 때문에 거란은 고려한테 사대까지 요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나라는 송나라로부터 중원을 빼앗으면서 이런 삼각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거란에 강경하게 맞섰던 고려도 금나라의 사대 요구엔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려는 이때까지 사대를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금나라의 사대 요구에 민심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려 지도층은 이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내부 상황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당시 벌어졌던 이자겸의 난은 경원이 씨 등 고려의 문벌귀족 세력이 왕권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비록 고려 인종이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부 분열을 이용한 것이었지 왕권이 스스로 위험을 갖추고 이것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강력히 주장한 승려 묘청은 이 서경으로 수도만 옮기면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하고 36개 주변 나라들이 고려에게 모두 조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에 추락한 국가 위상과 왕권을 어떻게 다시 바로 세울까 고민하던 인종에게는 아주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혼란스러운 전국의 돌파구, 국면 전환용 카드가 바로 수도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던 서경은 고려 건국 초부터 제2의 수도로 인정받았던 곳입니다. 지금의 세종시처럼 독자적인 정부 기구를 설치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려 안에서는 개경 다음으로 행정적, 문화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고 문종, 예종 때 각각 궁을 세우며 수시로 순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려 왕들은 매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서경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면서 빨리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힘이 약했을 때 서경 일대 호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930년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이듬해 신라의 항복까지 받아내니까 태도가 바뀝니다. 왕건에겐 더 이상 서경의 지지 여부가 이 삼국 통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왕건 이후 서경천도에 의욕을 보였던 건 제3대 왕 정종이었는데요. 정종은 서경 일대 호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려에서 서경천도는 항상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되는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천도를 둘러싼 대립 양상을 보면 서경천도 운동은 서경 출신이었던 정지상, 묘청 등이 주도했고, 또 다양한 세력이 모여서 기존 개경 세력에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서경파의 리더였던 정지상은 뛰어난 유학자이자 신문에 능했다는 평을 받는 학자였고, 2인 자격이었던 백수하는 일관, 즉 길이를 잡는 사람이었으며 묘청은 승려였습니다. 반면에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파는 대부분 과거를 통해 들어온 엘리트 그룹이었는데요. 이들은 서경파가 주장하는 금나라의 항복이나 36개국 조공설은 모두 근거가 없다면서 서경천도 운동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서경천도에 호감을 가졌던 인종은 점점 서경파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서경파가 내세웠던 주장이 문제가 많다는 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당초 개경파를 억제해 왕권을 높이려 했던 인종의 입장에선 서경파가 또 다시 새로운 기득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서경파는 묘청의 난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 분열로 1년 만에 진압당합니다. 결국 서경천도 운동은 정치적 역량의 부족과 수도 이전 근거의 비합리성, 그리고 낭만적 국제 정세관이라는 결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좌초한 셈이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 이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역사를 볼 때 기존의 국가를 유지하면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서를 뒤흔드는 만큼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이 국가적 동의와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준비 없이 수도 이전을 밀어붙였을 때 그 역효과를 보여준 것이 바로 고려의 서경천도 운동과 묘청의 난이었습니다. 지금 수도 이전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권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역사가 아닐까요?